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배승림 군하고 우리 한번 합격할 때까지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보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번 하려고 해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네. 네. 그러면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다니고 있고 2학번 배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승민이 그 중학교 때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계기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언제 했죠? 고1 올라가는 겨울방학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제 친구들이 공부를 다들 못하고 공부에 대한 의지도 없는 상태여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 친구들이랑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한테 자극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중3 겨울, 그러니까 예비고일 때였을까요? 네네네. 아, 그러면은 지금 고등학교 그럼 진학을 하고 나서는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구체적으로 공부 학습 시간,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는 공부할 때 학습 시간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고1 때는 뭐 일단 최대한 학습 시간을 많이 가져가는 식으로 했습니다. 학습의 효율성은 많이 떨어졌겠지만 일단은 양식으로 시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이제 2학년, 3학년 되면서 점차 공부 노하우가 잡히고 학습 습관이 잡히고 효율성이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학습이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1학년 때 네네. 공부 학습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했을까요? 보통 평일에는 학교를 가니까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순공 시간만 하면은 그래도 한 3, 4시간 확보했던 것 같고요. 이제 주말이나 방학 때는 아침 10시쯤에 스터디 카페를 가서 밤에 한 12시쯤에 나왔습니다. 밥 먹는 시간 포함 제외하면은 그래도 한 8시간은 하지 않았을까. 그럼 1학년 때 일주일 동안 한 학습 시간 어느 정도 될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주일 네. 시간이요. 뭐 순수하게 계산해서 그래도 한 30시간은 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했네요. 그럼 이제 2학년이 됐을 때는 학습 시간이 더 늘어났을까요? 사실 학습 시간도 뭐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게 물론 늘어났겠지만 왜냐면은 1학년과 2학년 차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부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은 그래도 유의미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는데 그래도 뭐 고1 때랑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 자체는 다만 효율성 같은 게 많이 올라갔어. 경험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30시간을 1, 2학년 때 대체적으로 유지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목별로 어떻게 좀 차이나게 했을까요? 일단 저는 수학을 가장 못했기 때문에 수학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수학을 일단 아침에 수학 공부를 당일 공부에 처음과 끝에 잡았는데 처음에 가자마자 점심 먹기 전까지 수학 공부를 한 3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점심을 먹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마지막 집 가기 한 4시간 그쯤 전부터 이제 저녁 먹고 그때부터 쭉 수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좀 못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못했을까요? 그걸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원을 갔는데 그때 유리화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통분이랑 그렇게 하는 통분 같은 걸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때 학원생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수학은 정말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통분을 못할 정도인데 고3 끝에 수학 혹시 내신 등급 말할 수 있을까요? 1등급 받았습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만들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공부 시간이 가장 컸던 것 같고 일단 제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푸는 것보다는 내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잡아야 대학을 갈 수 있고 만약에 수학을 잡지 않은 상태로 내가 다른 과목 공부했을 때 그 다른 과목들이 그 다른 과목 높은 등급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싫어서 죽기 살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등급을 올려야겠다는 거. 그러면 그 죽기 살기라는 표현 썼는데 그러면 반복을 많이 했다는 걸까요? 반복도 많이 했습니다. 반복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 반복 횟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 똑같은 교재의 문제를 몇 차례 정도 반복했을까? 체크를 했는데요. 1회독 때 체크가 있고 1회독 때 뭐 별표, 2회독 때 세모, 3회독 때 동그라미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신 기간에 적어도 3회독 이상을 하지 않았나. 제가 문제집을 그때 고쟁이, 센, 개념원리, 학교 프린트 해가지고 4, 5개는 풀었던 것 같은데 그 프린트 다 3회독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에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수학에. 그러면 아까 말한 30시간 중에서 수학에 투자한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15시간은 넘는 것 같아요. 아, 절반 이상은, 네, 절반 이상은. 이상은 확실히. 네. 거의 절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15시간. 그러면 수학은 조금 못했다고 하고 그럼 잘했던 과목이 있다면 어떤 거였고 공부 어떻게 했죠? 좋아하고 잘했던 과목은 국어인 것 같은데요. 국어랑 이제 뭐 탐구 과목 중에 경제, 국어랑 경제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국어랑 경제. 네, 그럼 국어는 어떤 식으로 했죠? 요즘 아이들이 아. 국어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국어요. 국어는 사실 제가 어릴 때 공부는 정말 안 했지만 책 읽는 걸 좀 좋아했어가지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국어를 볼 때 약간 내신 기준으로 선생님의 필기나 뭐 말씀 같은 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적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 출제 포인트가 되고, 어쨌든 내신 출제 권한은 당연히 그 담당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되게 주의 깊게 듣고, 모르는 거나 조금 애매하다, 내가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이렇게 오답 시비가 걸릴 수 있겠다 라는 포인트들 들고 와가지고 항상 질문했습니다. 한 5개씩 모아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포인트가 되는 5개씩. 네, 오답 시비.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피드백을 받았네요. 네, 국어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아까 말한 경제 과목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 경제 과목은 경제 과목도 국어랑 비슷한데요. 제가 워낙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는 분야여서 제 국어는 좀 뭐라 해야 될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잘 갔다가 좀 물어봤다면 경제는 진짜 제가 궁금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그 선생님께서 조금 대학 과정까지도 조금 배우신, 좀 가르쳐주셨던 분이셨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알고 싶으니까 선생님한테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러면서 그래프 갖다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한테 좀 다른 얘기도 듣고 이런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진로랑 연관되어 있는, 제일 연관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좀 즐거웠고. 네. 그러면 그 생기부를 좀 대비를 철저히 한 것 같던데 네. 그럼 진로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사실 저는 3년 내내 진로가 다 달랐는데요. 1학년 때는 중어중문학과, 2학년 때는 무역학과, 3학년 때는 경영학과로 했는데 3년 내내 어쨌든 진로가 바뀐 입장인데 뭔가 1, 2, 3학년간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좀 엮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중어중문에서 무역으로, 무역에서 경영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엮다 보니까 그 자체로 자기소개서 거리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엮어서 생기부를 채우니까 조금 더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돋보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그 각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제 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한다든지 수행평가 때 뭐 발표를 한다든지 네. 그런 작업들을 했을 텐데 그럼 어떤 자료들을 참고해서 그런 것들을 제작하고 공부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인사이트를 얻은 거는 책입니다. 책.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경제라든지 내가 세특 쓰고 싶은 부분에 관련된 도서들을 탐독을 해서 발췌독을 하든 아니면 탐독을 하든 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놓고 그 정리된 이게 좋겠다 하면은 또 집 가서 또 찾아보고 네이버로 이렇게 찾아보고, 논문은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논문도 많이 찾는다고 알고 있는데 논문은 사실 고등학생 수준에서 다 읽기가 이해하기가 조금 분량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논문은 잘 안 읽었고 책을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을 읽었다고 했는데 그 아까 말한 그 학습 시간이 30시간 정도까지 네네. 들어가면 네네. 지금 책 읽을 시간이 딱히 네. 나오였을까요? 좀 부족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사실 주말은 온전히 공부를 했었고 약간 세특 준비 같은 거는 학교에서나 좀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점심시간이나 아니면은 좀 짜투리 시간에 많이 한 것 같아요. 혹은 내가 이날은 정말 공부가 안 된다, 이럴 때 억지로 하는 공부를 하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집중력이나 그런 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게 빨리 풀고 집 가지라는 생각만 들고 이게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냥 잠깐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책 보고 정리해놓고 틈틈이 그냥 세특을 썼던 것 같아요. 세특을 하루에 날 잡고 쓰지 않고 틈틈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한 세특을 하루에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뭐 5세특을 뭐 일주일이나 뭐 2주에 나눠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책이 분량이 좀 되는, 그러니까 좀 두꺼운 책도 있을 거고 네네. 그런 것들을 전권을 다 읽었을까요? 아니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췌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발췌독 많이 하고 이제 개념만 따가지고 네이버로 더 서칭을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들이 좀 지금도 유효한가요? 기억에 좀 남아있나요?
네, 물론 있는데 한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90% 이상은 거의 까먹지 않았나.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까먹지 않았나. 그럼 어쨌든 생기부 관리를 좀 철저히 한 편에 들어가겠네요. 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컨설팅을 좀 받으면서 가장 좋았던 게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죠? 일단 고등학생은 마음의 짐이 좀 있잖아요. 부담도 많고 대학 입시라는 게 어쨌든 되게 힘든 과정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그 길을 걷는 거는 자체로도 엄청난 스트레스인데 그걸 같이 걷는 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컨설팅 받을 이유는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습 멘탈, 우리가 왜 멘탈 관리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공부하면서 멘탈이 가장 저조했던 때 어떻게 극복했죠? 멘탈이 가장 저조했던 때는 제가 고3 1학기 내신 끝나고 직후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믿었던 영어 과목이 갑자기 돌아온 2등급을 받게 돼가지고 그때 너무 상심이 컸고 왜냐면 내신 1.0을 찍을 수 있었는데 영어 하나 때문에 1점 뭐 높은 내신이긴 하지만 1.2로 밀리고 아 이거는 정말 두고 봐야겠다. 혹시 또 내 수시 원서 생각했던 게 다 바뀔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마침 학교에서도 제가 좀 안정으로 쓰고자 하는 대학교 추천서가 저한테 안 올 가능성이 커져가지고 그때 많이 상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사실 내신 기간이 끝났을 때라 공부를 하진 않았고요. 그때가 생각해보면 가장 저조했던 때인데 공부를 하지 않았고 그냥 최대한 생각을 비웠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생각을 비우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달라지지 않으니 이거는 내가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까 라는 마인드를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한 거에서 믿었던 과목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믿었던 과목이 안 나왔던 이유는 지금에 생각해보면 뭐라고 생각하죠? 일단 되게 간단하게는 중간고사를 되게 못 봤고요. 기말고사 잘 봤지만 중간고사를 좀 못 봤고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국어 수학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특히나 수학에 더 집중을 많이 하는 상황이라 국어 수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영어는 뭐 2학년 때 항상 잘 나왔으니까 그냥 외우기만 하면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능 특강을 진도로 나가다 보니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과기 돌리고 온 친구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고사 되게 못 보게 돼서 밀리게 됐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일했어요. 보통 학생들이 그 주력 과목과 그 비주력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밸런스를 못 맞춰서 성적이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승민 군도 그런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네. 한번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되돌이켜 볼 때 그 학원에서 하는 수업들이 있잖아요. 뭐 테스트도 보고 네. 학원에서 뭐 문제도 풀어주고 개념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학습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관리는 어떤 면이 좀 차별성이 있고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죠? 일단 수업은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수업 진도든 숙제든 평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반의 평균에. 그리고 근데 학습 관리는 일단 1대1이라는 점에서 학원보다 우위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떤 공부 방향을 설정을 했을 때 그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물론 자기가 생각하기엔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이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피드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문제 하나를 더 푸는 게 낫지 뭔가 이런 컨펌을 받는다든지 점검받는 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어떤 쪽으로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사실 저는 대충 푼 10문제보다는 잘 제대로 푼 5문제가 뭐 기출에도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간에 학원 가서 뭐 몇 문제 더 푸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내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을 하고 다시 좀 숨을 고르고 입시를 더 치르고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그죠? 네. 네, 합격 후 달라진 점 그리고 고등학교 때하고 현재 대학에서 경험하고 있는 게 많을 텐데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합격 전에는 모든 고등학생이 그렇겠지만 자기 자존감이 없었거든요. 항상 내가 되게 나만 힘든 것 같고 되게
나는 대입에서 떨어지면 되게 쓸모가 없지 않는 쓸모가 없는 인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어쨌든 자존감이 많이 없었는데 일단 그래도 제가 간절히 원했던 목표를 한번 성취하고 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하면 된다 나는 하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게 많이 큰 것 같아요. 자존감이 크고 그리고 현재 대학에서 경험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주변 사람들이 많이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과 뭐 서울이라는 인프라 좋은 뭐 인프라 같은 거 그런 거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좋은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일단 인간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랑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이런 경험 자체가 너무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교를 잘 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끝으로 입시에서 가장 필요한 건 지금 뭐라고 생각하시죠? 입시에서 가장 필요한 거요? 뭘까요? 아무래도 개인 목표 설정이랑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충분한 학업 의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목표가 구제하거나 아니면 목표가 있어도 그만큼의 학업 의지를 갖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 사실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실현 가능한 혹은 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 목표에 준하는 노력을 해야 그리고 그 의지가 있어야지 입시가 잘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질의응답을 했는데 네네. 여기에서 그 우리 원서 쓸 때 네. 그때 되게 고민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네, 그러면 원서를 쓸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 게 경험해보니 좋겠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하향을 안 쓴 케이스였는데 적정부터 하향까지 쭉 올려 쓴 케이스였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 대학 아래로 갈 바에는 재수하겠다라는 마음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전 추천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대학을 와보니 일단은 반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안정적인 대학 하나는 붙여놓고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도박이었죠. 그런데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적어도 하나는 내가 안정적인 대학교에 붙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원서를 쓸 때 네네. 학교 인지도에 따라서 네.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서울이 위라고 생각되는 학교에 네. 붙는다는 생각을 했었나요? 두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는 제가 최저만 맞추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나머지 한 학교는 정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죠? 결과는 붙었죠. 결과는 붙었죠. 다행히 음. 자신감 갖고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그 하향 지원이라는 걸 생각을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되게 많이 하는데 네네. 하향 지원을 했다 그래서 다 붙는 거는 또 아니기 아닌 때문에 거죠. 네네. 그죠?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어쨌든 이 긴 시간 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네. 감사 얘기를 전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있다면 뭘까요? 모든 게 다 끝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쭉 반추를 해보면은 대학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한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얻는 것도 많았고 정말 배운 것도 많았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긴 시간까지 질문을 많이 해줘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배승민 군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나요? 끝났어요. 네. 그치?